네, 파이낸셜 뉴스이고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추석 뒤에 전국 아파트 17만여 가구가 쏟아진다.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기사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만 이렇게 표로 좀 나왔는데요. 뉴스원에서 아마 이제 제공한 기사를 아마 이렇게 같이 스크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도 꽤 많습니다. 서초구에 원베일리,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2,990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 레미안 이문 1구역 있죠. 휘경 이문 뉴타운 방송 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2,900세대고요. 서울에서 2,000세대가 넘는 단지들은 굉장히 큰 단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공분양 있죠. 1297세대 큰 단지고요. 서초구에 방배 6구역 재건축하는 아크로 파크 브릿지라는 단지도 1100세대 꽤 큰 단지고요. 나머지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이제 송파 같은 위례신도시처럼 택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일 텐데 도시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총 가구 수가 총 공급 물량이 아닙니다. 예,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몇 세대 분양할까요? 예, 100세대 분양합니다. 그 허수가 많이 껴있는 건 아시겠죠? 물론 이 단지가 이제 건축을 해서 신규 아파트로 입주할 때는 2,990세대라는 신규 아파트가 생기는 게 맞아요. 공급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조합분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들이고 새로운 추가 세대에 대해서는 딱 100세대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방배 6구역이나 이분 1구역이나 신반포 15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분양분은 몇 세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아파트를 누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점이 정말 높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점이 조금은 이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누리시기엔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공공 이런 분양들 참 좋습니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럭이라든지 1-12블럭이라든지 세대수는 크진 않지만 충분히 이건 당첨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특별 공급 분양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누리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 운정신도시도 있고요. 평택의 칠원군이라고 하는 데들, 남양주의 별내에도 또 분양을 하네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가밀지구에, 위례신도시에, 오정부는 이제 고산지구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오포라고 하는 읍이 있죠. 이 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몇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당학군이에요. 네, 여기는 아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수원시 장안구에도 하나 포레나가 분양을 하고요. 의정부는 고산지구에 2개나 하네요. 네, 용인 처인구에 오랜만에 또 분양을 하고 있고요. 권선 6구역 또 분양을 하고 꽤 큰 단지죠. 화성시에는 화상 2, 동탄 8학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도 꽤 괜찮은 단지들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인천도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데 부평구에는 이편해상 부평 그랑힐스라 해서 5,000세대입니다. 완전 신도시죠. 예, 이런 단지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인천에 분양하는 건 다 큽니다. 계양구에는 계양 1 재개발 구역들, 미추홀구에는 이제 마루 지역, 부평구에 또 청천 1구역도 유명한 단지고, 연수구에 송도 자이 분양하고요. 그다음에 중구에는 영종 3차 이편한 세상일 텐데, 지금 인천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고 시세가 많이 안 올랐던 지역이 영종도입니다. 아직 기반설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재산 연육교가 지금 건설이 되지 않기 때문일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참고 쪽으로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구 검단 신도시의 우민이라든지 미추홀구의 주안 10구역, 계양구의 작전동 재개발 등등해서 올 이제 하반기 때도 굉장히 많은 분양 물량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단지들 언급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괜찮고요. 실거주 목적이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단지 하나하나 찍어서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규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방 분양분이 굉장히 적다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그 고려한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서울경제신문 기사고요. 3기 신도시 분양 받자 벌써 13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공급 물량이 어디가 많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입지적인 장점들, 입지적인 인기도도 중요하지만 공급 물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공급 물량 제외하고 입지만 놓고 보면은 과천이 제일 좋지만 과천은 7,400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당첨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나는 뭐 가 좀 높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천이 제일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전 청약 조사 하남 교산이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경쟁률이 좀 낮을 겁니다. 시세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당첨 이런 좀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인기 있는 지역들 하고 싶으시면요, 이 특별 공급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가 많아서 특별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85%에 달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자녀 특별 공급이 10%, 노부모 봉양이 5%, 신혼부분이 30% 제일 많고요. 기간 추천도 15%. 기간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가 또 25%로 5%가 또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에서 가장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많을 텐데,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이 되어 있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가구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은 신청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은 이제 지난번에 70 대책으로 인해서 일부 완화했죠. 완화했다는 것은, 이게 소득이 좀 적어야 되는데 조금 많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3인 이하 가족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한 월 722만 원 정도까지도 간당하다 하니까, 그럼 웬만한 지원에서는 다 되죠. 월 722만 원이면 저보다도 월급이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과거에 없었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인데요.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청약자라고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점이 또 이렇게 여기는 또 없는 거 추첨되기 때문에. 다만 세대원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였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 무주택 세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노부모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직계 존속 만입니다.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당연히 자산 소득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런 요건들은요, 모두 과거에 한 차례라도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들. 예, 그리고 특별 공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 공급은 인생에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세대수하고 이런 요건들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대수 잘 고려하셔갖고, 좀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 요건이 충족됐는데 2년 뒤에 본 청약을 할 거잖아요. 2년 전에 하는 것들이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첨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사전 청약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요, 본 청약할 때 그 조건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전 청약 시점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는 것인 것만큼,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등에 추가로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그 사전 청약 그 시점에서의 조건만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사전 청약이 당첨되게 되게 되면은 다른 단지에 사전 청약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단지, 다른 주택에 본 청약은 또 됩니다. 그럼 사전 청약하는 것들은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죠.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체크하신다고 하면요, 3기 신도시 대대 사전 청약에도 굉장히 좀 많은 전략들, 많은 당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벌써 130만이 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하고 신혼 부부가 좀 양도 많고 이제 기회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려서 요거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요것들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 부부 자격 될까요? 특공 궁금증 총 정리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기사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팟빵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기사를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고요. 제가 또 굉장히 신뢰하는, 좋아하는 최준석 기자님 그런 또 정리일 텐데, 요즘 이제 최준석 기자님이 Q&A식으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애 최초 물량 공급 얼마나 되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로 확대가 됐다는 것들이고요. 민간 아파트가 원래 없었는데 지금 이제 민간 택지에서는 7% 정도를 특별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물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 조건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 무주택 구성원이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3인 가족으로 755만 원이니까 웬만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원 중에서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신청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일 텐데요. 특별 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 기사에 링크 드릴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청약 예부금, 청약 예금, 청약 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 저축 통장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부금, 예금, 종합저축 통장 다 가능하지만 청약 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약 저축 통장을 청약 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만 전환을 하면 되는 것들이고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다시 청약 저축으로 다시 재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들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2015년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바뀌었던 요건들이 지금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기혼자의 경우, 또 이혼 뒤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게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다 기사를 해놨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20개 문항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고요. 이제 김포가 이제 보통 이제 김자를 다른 말로 하면 금자라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포된 김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전용 84 기준으로 사상 첫 8억 원이 돌파했다는 겁니다. 지금 새 아파트마다 줄줄이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9월 아파트 거래량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서울 인근 비규제 지역 유일하고요. 대출제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에서 비규제 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포고 하나는 파주인데요. 파주는 지금 서울에서 떨어져 있죠. 근데 김포는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그 인근에 있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규제 지역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죠? 네,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 무려 70%까지 나오죠. 이런 것들, 결국은 대출도 나오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김포를요, 투자 수요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 아니면 다른 경기도 지역에 워낙 신규 입주 물량들이 적고, 네, 그리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도 없고 일반 매물도 없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김포를 향했던 것이고, 갔더니 시세가 싸고 좋아서 좀 많이 계약을 하는 것들이죠. 결국 이제 8억이 넘는 단지는 모든 단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포 걸포동에 가시면 이제 거기 보면 걸포역이라고 해서 김포 경찰서도 있는데, 한강 메트로자의 3단지가 분양권입니다. 입주를 안 했죠. 8억 434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일 좀 싼 그 가격이 5억 7천만 원이었었는데
2억이 넘게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김포에서 전용 84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8억 넘은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고요. 만약에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규제적으로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실거주 목적으로 김포 들어가시는 것들은 지금 너무 좋은 시기라는 말씀을이고요. 투자 목적은 늘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 골드라인에 걸포 부평역에 있고 새 아파트 있고 이게 또 거기 앞에 또 일산대교라고 또 있죠. 그럼 또 일산 넘어가기도 편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서울까지, 그러니까 저쪽 강남에서 출퇴근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서울 그 김포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 출퇴근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아마 단지 중에서는 메트로 자이가 제일 인기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이 기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풍무동의 김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7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된 경우도 많고요. 6억 원은 되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촌읍 향산리 가면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 같은 경우는 6억 9천만 원, 곧 7억 원이죠. 1단지에서도 6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롯데캐슬앤 파밀리에 또 신규 입주 아파트인데 1단지 역시 뭐 6,4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아무튼 좀 다양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여기서 제일 대장 지역이 김포 한강 신도시 생기기 전까지는 수기마을이라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단지인데 이게 200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수요조사를 했던 단지이죠. 아마 제가 이제 현대건설에서 의뢰해갖고 이 조사 힐스테이트, 그때는 고촌 힐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이 고촌 힐스테이트 수요 조사 결과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췄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현대건설에서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단지가 지금 5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뭐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 4천. 왜냐면 평당 1,000만 원, 평당 900만 원 정도에 분양했던 단지였었는데,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분양권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비규제로 대출 7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래들은 실수요 위주라는 말씀을 드려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실수요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기엔 조금 들어가시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실수요 목적으로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이렇게 싼 지역은 여기밖에 없을 거다. 물론 고양시가 있죠. 그래서 두 지역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